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3일간의 광복절 연휴 잘 쉬셨습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바빴습니다만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은 날은 뭐 그렇게 덥지는 않았습니다만 코로나19가 4단계, 3단계 계속되는 바람에 상당히 좀 깝깝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도 지냈는데 저는 이번에 참 8.15에 참 뉴스가 많았다. 정말 뭐 안팎으로 참 핫한 이슈가 많았는데 그걸 한번 이번에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우선적인 부분은 기쁜 소식은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우리 장군께서 거의 한 80년 넘었죠. 이제 유해가 우리나라에 봉환이 돼가지고 귀국을 했습니다. 참 정말로 이 홍범도 장군은 저도 어릴 때부터 말로만 듣던 그런 독립투사였고 민족의 영웅이었었는데 영화까지 됐죠. 봉오동 전투는. 그런 분인데 정말 전설 속에 레전드 장군이 이제 돌아오신 거죠. 참 만시지탄이지만은 좀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도 막 송환을 요구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 76주년 광복절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은웅 광복회 회장의 기념사 그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을 부르면서 또 조금 짜증나는 그런 사안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서는 이제 아프간이 미군이 철수한 지 석 달 만에 지금 수도 카불이 이제 탈리반에게 함락이 됐습니다. 함락이 돼가지고 현 정부는 이제 완전히 도망가고 무산되고 탈리반이 이제 재집권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도 아주 충격적으로 저한테는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저는 홍범도 장군은 뭐 유해가 송환된 부분은 뭐 누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1920년도 우리 저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분이고 일본의 어떤 그런 간담을 서늘케 하고 우리 민족들의 기계를 올리신 분 아닙니까? 올리신 분이니까 그건 뭐 아주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렇다 치더라도 광복회 회장 김은웅 회장의 어떤 그런 발언은 정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적격하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친일 청산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그 뒤에 쭉 내려오는 이 보수 우파의 집권을 전부 다 친일파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넌 그러면 친일 정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 타이밍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지금 돌아오는 그날에 왜 이 광복회 회장이 그런 쓸데없는 말을 했느냐 하는 걸 참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친일을 이야기할 때 지금 76년이 지난 세월 동안 완벽하게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은 이미 세월이 반세기가 지났고 그 당시에 친일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자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친일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흔적이 드러나는 부분들은 척결이 돼야 되겠지만은 모든 세력들이 보수 여권은 친일이다 하는 그런 시각 그건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은웅이란 작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양반 자체가 공화당, 민정당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고 거기서 우리나라에 자기 어떤 경력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면 공화당 민정당에서 저리 넘어간 변절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다 하지만은 자기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 자기 반성을 해야 되고 더더구나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로는 자기 어머니가 애또모 사무신가 하는 창시 개명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또 좀 폭로를 했습니다. 저는 창시 개명 그 당시에 강화부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김은웅 씨는. 자기는 변명을 합니다.
어머니가 창씨개명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공화당 민정당에서 자기가 당원 생활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다. 그러면 일제시대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친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논리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너무 짜증이 난다는 걸 좀 지울 수 없었고, 더군다나 그걸 또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웃으면서 박수치고 또 그것도 좀 저도 모양이 안 좋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좀 쪼개져 가지고 친일 반친일 이래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라가 쪼개져가 있어야 될 때입니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기념사에서는 대통령 기념사의 한 부분은 또 일본이나 이런 다른 나라와도 문호를 열고 다시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김은홍 강북회장은 죄를 뿌리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친일, 극일 어느 것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 길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옛날에 어떤 7, 80년 전에 어떤 그런 상처, 아픈 상처를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드러내서는 안 된다. 자기는 깨끗하고 남들은 전부 다 잘못됐다 하는 이런 이분법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으며 정치가 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비판을 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시기에 친일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부역자라고 비난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냉정하게 어떤 그런 현실을 봐야 되고 현실을 근거에 위해서 앞으로 나라의 국가의 어떤 그런 백년 대계를 생각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아직도 친일 반일 극일이니 너는 내 편이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직도 일본 문제를 정치적인 어떤 이용을 하는 그런 행태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보면서 옛날에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선열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해방되었을 때 홍범도 장군을 외쳤을 때의 어떤 심정은 어땠을까? 과연 이런 후손들의 못난 꼴을 보기 위해서 분열되는 꼴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만세를 불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똑같은 케이스로 지금 아프간이 지금 카불이 함락됐습니다. 탈레반이 잡았는데 많은 수만 명의 그 현 정부군에 붙어 있던 부역자들이죠. 그 친정부 인사들이 지금 도망가려고 지금 공항에 모여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건 그럴 수도 있죠. 왜? 반대파가 잡으면 자기들은 어차피 죽을 게 뻔하니까. 그렇지만 이 탈레반 자체는 교리에 의해서 여자들을 아주 그냥 하여튼 저는 경험을 못 했습니다만 뉴스만 들으면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아주 그냥 비인간적인 어떤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참 인간적으로 아쉽습니다만 거기서도 제가 느낀 게 아니 그러면 미국이 천조를 보태가지고 20년간 지원을 했는데 그 위정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프간의 대통령은 무엇을 했으면서 정치인들은 그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부정부패, 편가르기, 낡아 빠진 어떤 정치 그런 노름에 빠져가지고 결국 나라를 말아먹고 국민들로 불쌍하게 된 겁니다. 가니 대통령이란 자는 현찰을 뭐라고 합니까? 차에 몇 트럭을 담아 신고 도망을 가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는데 참 이게 정말 월남전 패망을 보는 것 비슷한 게 이런 어떤 부도덕한 정권을 돕는 미국도 사실은 책임이 큽니다. 아니 자활할 수 없고 부도덕한 나라를 왜 천조를 도와줍니까? 저는 아프가니스탄은 정부군이 대패를 하고 탈레반이 장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니 이렇게 썩어 빠진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다스릴 것이며 무엇을 하겠습니까 도대체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계속 여야로 쪼개져서 합치지 못하고 7, 80년 전에 어떤 그런 잔재를 가지고 저 서로 이용을 한다고 덤빈다면 도대체 우리의 미래가 뭐가 있습니까? 위정자들은 국민을 위한다 하지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지 않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북이 남북으로 쪼개져서 대치 상태에서 북한은 남한은 과연 어느 쪽을 편을 들겠습니까? 북한에서 무력 침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일했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은 무사할 것이며 남한이 무력 침공을 해가지고 북한을 통일을 하면
북한의 지도자들은 또 우리가 가만두겠습니까? 뭐 이런 논리에 비슷한 걸 대입을 시켜보면 정말로 우리는 이제 힘을 길러야 된다. 자강을 해야 된다.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자강이다.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일본하고 원수가 져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좀 더 냉정해져야 된다. 연말에 있습니다. 미국을 믿지 마라. 소리나 속지 말고 북한, 일본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교훈을 보면서 김은웅, 홍범도 장군의 어떤 그런 큰 업적을 보면서 아직도 김은웅과 같은 저런 작자가 광복회 회장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휘낙낙하는 그런 연설을 편을 가르는 우리의 민족의 편을 가르는 연설을 하는 그런 광복절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프간에서 우리는 월남전에서 배워야 되고 월남전에서 배우지 못했으면 아프간에서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남한이 망한다는 게 아니고 미군이 언제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강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강을 하려고 그러면 분열을 해서는 안 된다. 부정부패를 없애고 다 부정부패, 분열 때문에 지금 월남이고 아프간이고 망한 거 아닙니까? 미군이 어떤 철수를 할 수밖에 없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도 꼭히 그런 예는 맞지는 않겠지만은 힘을 길러야 된다. 정말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단합을 하고 발전을 위해서 서로 그냥 좀 양보를 하면서 아픈 상체기를 우리가 같이 보듬어 가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8.15에서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 광복절, 8.15, 3.1절 이런 일본과의 상책이 난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거기를 하고 일어서고 일본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홍범도 장군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고 아프간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8.15는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연휴였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